이 흑산공항 이 전남에서는 좀 오래된 이슈잖아요. 당초에는 올해 개항이 예정이 됐었는데요.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지역 발전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지역 발전에 사활을 걸리는 사안인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요즘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싶다가도 계속 확진자가 아예 확 줄어들진 않는 것 같고. 예, 지역 감염은 네. 계속 있고 네. 특히 깜깜이 감염자가 많고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걸 모색을 해야지 자꾸 계속해서 다 멸종될 주장하고 것인가. 실제 그런 거고 네.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기 전부터 바이러스는 있어 왔다. 그 바이러스가 세균의 1000분의 1 크기인데 이걸 지금 지구상에 있는 바이러스를 일례로 세우면 3억 광년 정도 간다. 그만큼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인류에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뭐 코로나19라든가 뭐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하는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꿀통 기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정말 이제 좀 안심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힘든 것 네. 같아요. 더 네. 위생수칙을 좀 지켜야 네. 될 것 같고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거리두기 뭐 기준이 사실 오해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이게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1단계라고 할지라도 거의 뭐 2단계에 준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좀 하는데 그냥 최대한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 해서. 생활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의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해외 전문가들도 그러고 앞으로 최소한 3, 4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될 것이다. 네, 사실 3, 4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백신이 나오더라도 60% 정도밖에 막지 못할 것이다. 즉 변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네. 우리가 코로나19랑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할 거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알겠습니다. 또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치명률이 높다 보니까 예.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 상황은 뭐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랬을 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실 좋거든요. 뭐 경조사 이럴 때 송금하고 그러면 음식 비용이 이제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물론 그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죠. 근데 뭐 결혼식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대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이 코로나19라는 시대에 맞게 우리가 적응해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워낙 불안하니까요. 한 몇 달만 섬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뭐 가까운 신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거의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제로인 상황이라서. 전남이 청정 지역이죠 지금. 네, 사실 전남 어떻게 자체가 그렇고 심지어 섬 쪽은 거의 이제 그게 인구가 진짜 없고 이게 예. 고령화가 예. 그 심각한 현상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그런 이면에는 또 청정 지역이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촉도 많이 안 하고. 결국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도 도시와 과밀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인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크게 확산이 되지 않고 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쪼록 그냥 잘 끝까지 조심하시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은 우리도 또 시청자분들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오늘은 흑산공항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네, 이 흑산공항 이 전남에서는 좀 오래된 이슈잖아요. 네. 우선 기본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근데 이 흑산공항 뭐 주민들로서는 수건 사업입니다. 참 해묵은 지금 그런 사안인데요. 이게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에 한 1,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소규모 활주로를 지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 겁니다. 네. 꽤 먼 곳입니다. 여기 육지에서도 배를 타고 거의 한 2시간 넘게 3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섬이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네. 개항이 예정이 됐었는데요. 네. 이게 환경부의 어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하지 못하고 또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심의가 지연되고 연기가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면서 답보 네.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50인승의 소형 비행기가 네. 이제 이착륙 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드는 건데 뭐 1,200m 정도 뭐 활주로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게 있었어요. 이게 20년 된 어떤 해묵은 사업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좀 이게 좀 진행된 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뭐 자연공업법을 좀 고치고 개정하죠. 여기서 개정해서 좀 더 현실화됐죠. 네. 울릉공항 경상북도에 있는 이제 울릉도의 공항과 영남의 공항이 하나 섬에 공항을 만드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호남에도 그걸 안 하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실 네. 흑산도도 한 그런 정치적인 그 뭡니까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울릉도 공항은 굉장히 사업비가 뭐 흑산공항은 지금 1,800억 원 정도인데 거기는 6천, 7천억 원 가까운 거예요. 3배 정도 들어가고 규모도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인 관계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게 울릉공항은 조만간 착공을 해서 2025년에 완공을 하는 걸로 하고 10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착공식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흑산공항은 아예 그런 착공 단계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지역 발전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이 공항을 50인승 비행기를 띄우는 게 지역 발전에 사활을 걸는 사안인가? 그게 그런 어떤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뭐 찬성 반대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울릉공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흑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뭐 네. 대표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런 일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울릉도는 다대 해상 국립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흑산도, 신안 흑산도는 그 자체가 다대 해상 국립공원 지역이죠. 그래서 국립공원 지역을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네. 그래서 국립공원 흑산도 자체를 국립공원 지역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항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인승 비행기가 특히 날씨나 이런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비행기는 작을수록 안전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타당성,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 그게 지금 뭐 서울까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날아갈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1인당 그 비용이 약 9만 원 정도 좀 산출이 됐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50명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연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 면에서는 충분히 더 추가로 논의를 거쳐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은 된단 말이죠. 근데 형평성을 놓고 보자면 당연히 신안 흑산 주민들로서는 좀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울릉공항하고 사실 건설 계획을 같이 함께 발표를 했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오히려 울릉공항이 BC가 훨씬 더 낮았단 말이에요. 흑산공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공항은 추진이 되고 있고 흑산공항은 안 되니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보다 수치가 떨어지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항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흑산도는 1년에 뭐 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울릉도 같은 경우도 연간 지금 40만 명 정도가 찾고 있고 울릉도는 가는 길이 그 항로가 지금도 많습니다. 뭐 네. 강원도 쪽에도 있고 뭐 포항에서도 가고 백길이 있는데 울릉도가 제가 보기에는 울릉도 덕도 쪽이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울릉도 공항이 완공되면은 그 당국에서도 약 8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흑산에도 공항이 만들어지면 지금 뭐 연간 30만 명이 뭐 흑산 홍도 이렇게 찾고 있는데 늘어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경제적 타당성의 문제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경제성과 환경 문제 이런 예. 것들이 다 공존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안군의 입장은 아무래도 추진을 하려는 입장인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추진해왔고 또 뭐 그 흑산 공항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해왔고 또 철새 도래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철새 도래지가 훼손된데 그래가지고 그 지금 공항이 들어설 부지 근처에 그냥 그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재배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안군은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케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또 주민 반대 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세종시 가가지고 네. 뭐 흑산공항 건설 촉구 시위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좀 신안군이 간절하다고 느꼈던 지점이 그 국립공원 심의위원회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열리지 않고 있다가 재개가 됐었어요 한번 최근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몸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론을 안 내주니까. 예, 안 내주고 하니까 위원장 뭐 감금 사건까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걸 뭐 법적인 뭐 고소 공방을 하네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막 번졌고 예,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신안군은 네. 굉장히 이 흑산공항 건설이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여기다 어떻게 보면 군정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갖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2월 달에 또 이 국립공원위원회가 네. 지금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다시 또 국립공원과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이라는 점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또 큰 원인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또 이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이제 사유재산권도 오랫동안 침해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 일단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어느 지역이든 지정이 되면은 그 개발 행위를 뭐 건축법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이제 제약을 받게 되죠.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흑산에 공항이 들어서려면 흑산도 자체를 국립공원 지역에서 아예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문제가 그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 사례가 네. 흔한 것도 아니고 섬 자체 행정구역 자체를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이게 보류되고 그동안 이 심의에서 가로막혀 왔지 않나. 네. 그래서 뭐 지역사회에서도 이 신안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시군 뭐 진도나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악법들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그런 규제 때문에 지역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어렵다. 그래서 자꾸 정부에다가 그런 것들을 촉구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게 좀 복잡해졌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권 일각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치권 일각에서 이 흑산공항 건설이 보수 세력의 환경 적폐 사업의 하나다. 흑산공항이 네. 이렇게까지 일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더 논란에 이제 기름을 부었죠.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이 공항 건설 사업 자체가 진전 없이 계속 보류 이렇게 돼 왔죠. 그래도 또 이제 12월에 다시 예, 이제 예. 국립공원위원회 이번에는 심의가 어떻게든 결론이 열리는데 날 것 같습니다. 예. 네, 과연 어떻게 날지 좀 궁금한데요. 이 심의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게 환경부 산하에 국립공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제 이 국립공원이 공항 건설의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일부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신안군에서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그동안 이제 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국립공원 가치가 훼손된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을 없애면서까지 거기다 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제일 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철새 도래지가 훼손된다. 흑산도가 많은 철새들이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가는 그런 경로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철새 도래지를 훼손하고 국립공원이라는 그 가치까지 훼손하면서까지 공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높았었죠. 예. 그래서 이번 연말에 있을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5대5라고 생각해요. 5대5. 예. 네. 일단 울릉공항이 가시화되고 착공 시점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2025년에 완공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얘기도 나올 것이고 또 정치적인 이런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네. 환경부 장관이 직접 또 흑산도까지 다녀왔어요. 방문하셨죠. 예. 그래서 신안군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국립공원 지역으로서의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설령 해제되더라도 철새 도래지의 그 기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안 군수가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마 12월에 이 위원회가 열릴 때 모든 게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흑산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이 네. 문제를 조금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되든 안 되든 아무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네. 뭐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흑산이에요, 흑산. 거물 흑자에다 이 매산자를 쓰거든요. 네. 흑산은 가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산밖에 없어요. 논이 없어요, 논이. 그렇죠. 그래서 활주로 구간도 굉장히 예, 굉장히 그것 때문에 협소하죠. 이제 예, 말이 많았었죠. 예, 1,200m 예, 정도. 그렇군요. 지금 뭐 흑산공항의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부터 뭐 자연 보전에 대한 노력, 또 안전성, 그리고 앞으로 경제성, 있을 예. 네, 경제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 봤는데요. 뭐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앞서도 좀 이야기하셨듯이 양측의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예. 또 이제 해결할 부분들이 이제, 좀 있을 텐데. 예, 일단 국립공원위원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을 여러 번 지시를 했었거든요. 요구를 했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철새 도래지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비행기가 이착륙했을 때 철새들이 철새들에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분명하냐 그런 자료 보완을 요구를 했었고 네. 또 뭐 이제 경제성의 문제는 이미 그 이제 조사가 나왔으니까 네. 경제성은 있는 걸로 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안전성의 문제도 이제 보완을 요구를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연 12월에 열리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 역사상 이례적으로 한 일개 섬을 그냥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공항 건설을 승인할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울릉공항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냐 아니냐의 문제 때문에 지금 네. 이것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네. 사실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흑산도는 보존해야 될 환경이 더 많고 울릉도는 그렇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형평성,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나온 백데이터를 보더라도 이게 울릉공원은 지금 6천억 원이 넘는 그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 울릉도는 거고, 군이에요, 군. 그렇죠, 예, 예, 들어가고 여기 군 그냥 그렇죠. 섬이 그렇다 보니까 훨씬 이게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높은 경제적 타당성도 가져왔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는 거고요. 네, 오늘은 흑산공항의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지역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